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뉴욕 지하철.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밀치는 범죄, 즉 서브웨이 푸싱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밀려 사망하는 사건이 뉴욕 전역에서 매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뉴욕 경찰도 시장도 교통국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냥 조심하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이런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뉴욕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뉴욕은 처음엔 한국을 따라 할 필요가 없다며 조롱했지만 결국 20억 달러를 들여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방법을 썼길래 뉴욕조차도 무릎을 꿇고 따라가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뉴욕타임스의 탐사 보도기자 사라 밀러예요. 15년 동안 지하철 안전 문제를 취재해왔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자가 된 이후로 뉴욕의 지하철은 늘 제 관심사였어요. 승강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지하철을 기다릴 때마다 누군가 등 뒤에서 밀지 않을까 두려워요. 한 시민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우리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한 달 동안 5건의 사고가 발생했죠. 경찰과 행정당국의 대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MTA 관계자 톰 윌슨의 변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대변인도 마찬가지였죠. 불가피한 사고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시민의 안전이 예산 때문에 위협받는다니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브루클린의 한 역에서 30대 여성이 아무 이유 없이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남편 데이비드 파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내는 그저 평범한 출근길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흐느끼는 데이비드 파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죠. 분노한 시민들이 MTA 본사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안전한 지하철을 달라.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라. 목소리는 커져만 갔는데요. 돌아오는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일면에 기사를 실었어요. 위험한 지하철, 무능한 대책이라는 제목이었죠.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하지만 정작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새로운 제보가 쌓여요. 역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어요. 또 누군가 밀려들 뻔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민의 생명이 이렇게 가벼운 건가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MTA 내부 문서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진실을 찾아 나갔는데요. 15년차 기자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충격적인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계획 최종 보고서라는 5년 전 문서였어요. 놀랍게도 이미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예산도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주요 역 100곳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죠. 의문을 품고 더 파고들었어요. MTA에서 20년간 근무했던 마이클 토마스를 만났는데요. 그 계획이 무산된 건 윗선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마이클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제보는 전직 MTA 회계 담당자에게서 왔어요. 매달 밤 11시 브루클린의 한 창고에서 검은 봉투가 오갔어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예산은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데요.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결탁했어요.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MTA 안전시설 담당 이사가 있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원들과 건설사가 결탁한 거대한 비리였죠. 안전시설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동산 개발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결정적인 증거도 찾았어요. 브라운의 부인 명의로 된 맨해튼 고급 아파트 세 채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자금 흐름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시민의 안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니 말이 되나요? 취재를 거듭할수록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허위 공사, 부실 감리, 예산 전용까지. 부패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취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해졌는데요. 런던, 파리, 도쿄까지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은 부분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파리는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도쿄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울의 지하철에서는 푸싱 사고가 거의 없다는 거였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일까? 혹시 은폐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료를 찾아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완벽한 스크린도어 시스템, 24시간 감시 체계,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비용 문제였어요. 뉴욕의 3분의 1 예산으로 가능하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제교통안전협회의 보고서도 찾아봤어요. 서울 지하철은 안전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범죄 발생률은 뉴욕의 20분의 1 수준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편집장을 찾아갔어요. 서울로 가야 해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하지만 2주예요. 그동안 모든 것을 파헤쳐 오세요. 클로이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잠시 한국에 다녀올게. 너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뉴욕 시민을 위해서야. 클로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봤는데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오세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서울 지하철의 비밀을 파헤치고 뉴욕을 변화시킬 해답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승강장과 선로 사이에 설치된 완벽한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구나. 손으로 만져보니 견고했습니다. 뉴욕의 허술한 안전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동차에 올라 앉자마자 깨끗한 실내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청결했습니다. 의자는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고 바닥은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죠. 차량 내부의 CCTV, 비상통화장치, 안내 모니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지하철 맞나요? 처음 마주한 서울 지하철역은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LED 스크린, 완벽하게 작동하는 스크린도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AI 카메라까지. 제가 알던 지하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플랫폼 바닥에 노란 선 안쪽으로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시민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푸싱 사고가 전혀 없나요? 옆에 서 있던 시민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스크린도어가 있는데요. 취재 첫날, 서울교통공사에서 김민우 부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밀러 씨, 어떤 점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김 부장의 첫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게 놀랍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는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무게가 느껴졌죠. 192명의 목숨을 잃은 그날 이후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역사 순찰을 돌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기본이에요. AI가 수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즉시 관제센터로 알림이 가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은 평균 3분 이내입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역사 내 곳곳에 설치된 안전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200m마다 설치되어 있고 비상구는 항상 밝은 조명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화재 감지 시스템, 대피 유도 등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갑자기 한 승객이 쓰러졌다는 방송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영무원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5분도 안 되어 응급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제 말에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시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없다고 생각했죠. 스크린도어 설치에만 수천억 원이 들었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관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관제사들이 24시간 모든 역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AI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즉시 현장 확인이 이뤄지죠. 화면 속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AI는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해 표시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고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 공포나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 시민들은 지하철을 안전하게 여기나요? 제 질문에 한 시민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 질문에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완성까지 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시민들도 이 시스템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다시 이용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 시간에 혼자 지하철을 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선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클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로이, 너도 이걸 봤어야 했는데. 여기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해. 딸의 대답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밀러 씨,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밤에 다시 오세요. 24시간 돌아가는 우리의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녁 10시 서울역에서 김 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낮과는 다른 분위기의 지하철역이 새롭게 다가왔죠. 밀러 씨, 이제부터 우리 지하철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지하철 관제센터였습니다. 낮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관제사들이 더욱 긴장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취객도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였죠. AI가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겁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승강장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안관 출동하세요. 3번 승강장 취객 발생. 순식간에 이뤄진 조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부장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2인 1조로 순찰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요. 보안관 박서준 씨와 이미영 씨를 만났죠. 그들은 매일 밤 10km가 넘는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합니다. 취객을 대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박 씨의 말에 이 씨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매뉴얼이 있죠. 취객도 우리의 소중한 시민이니까요. 그들은 취객을 안전하게 택시에 태워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1시 한산해진 역사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기 점검이 시작된 거죠. 매일 이 시간이면 모든 스크린도어의 안전성을 체크합니다. 정비사 최동훈 씨는 꼼꼼하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점검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 씨의 말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죠. 그가 보여준 정비 일지에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새벽 2시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혼자 역사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죠. 보안관들이 즉시 출동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더니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요. 제 말에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소중합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원칙이죠. 새벽 3시 마지막 열차가 떠난 뒤의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청소부들이 일제히 나와 역사를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죠.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지하철이 늘 깨끗한 겁니다. 김 부장의 설명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를 준비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기관사들의 알코올 검사부터 차량 점검까지 꼼꼼한 준비 과정이 이어졌죠. 매일 이 시간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이 보여준 건 안전지수 그래프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고와 징후를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24시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키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김 부장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뉴욕의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서울의 모습을 본 지금은 확신이 듭니다. 우리도 반드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클로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 노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단순히 기술과 예산의 문제였을까? 김 부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아침 러시아워임에도 시민들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것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김 부장이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안전이 생명입니다라는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2003년 2월 18일자 신문이었습니다. 일면에 실린 참혹한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92명 사망.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전동차 안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방화범의 테러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출근길이었죠. 학생들, 회사원들, 노인들. 그들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CCTV 영상도 보았습니다. 전동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 하지만 질식과 화염 속에서 많은 이들이 희생됐죠. 당시 우리의 시스템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비상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유도 시스템도 없었죠. 참사 현장을 담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전동차,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을 감은 희생자들,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 참사의 순간이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한 어린 학생의 가방에서 발견된 편지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 잘 볼게요. 그날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는 안전을 비용의 문제로 보지 않기로 했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화재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비상 탈출구를 완벽하게 정비했습니다. 참사 직후의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지하철을 요구하는 모습,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을 결정하는 정부의 발표,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문득 뉴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죠. 1990년 행복역 화재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이건 참사 직후 시민들이 만든 청원서입니다. 김 부장이 보여준 문서에는 수만 명의 서명이 빼곡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만나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했죠.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과 엄청난 예산이 들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은 건 한 유가족의 증언이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말을 듣는 순간 클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꼭 비극을 겪어야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김 부장은 이어서 현재의 안전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역사에 설치된 자동 소화 설비, 대피 유도 등 비상통신 시스템까지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훈련을 실시합니다. 192명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죠.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제 본 완벽한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192명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의지이자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약속이었던 거죠. 자료실에서 밤늦게까지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안전점검 보고서, 시민 의견 수렴 자료,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까지. 모든 문서에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설비가 아닌 생명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들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계속해서 발표 자료를 다듬었죠. MTA와 뉴욕 시장 앞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설명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편집장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일면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기적 어떻게 지하철을 안전하게 만들었나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MTA도 더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발표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MTA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국의 사례를 설명하자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닙니다. 뉴욕은 달라요. 그 예산을 어디서 구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로 승부수를 띄웠죠. 한국의 시스템은 우리가 예상한 비용의 3분의 1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비용도 현재보다 30% 절감됩니다. 숫자로 증명하자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클로이의 증언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이사회에 섰죠. 저는 푸싱 시도의 피해자입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클로이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죠. 내 손녀도 클로이 나이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겠네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장의 비서관 마이클 브라운이었죠. 실은 저도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해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마이클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과의 면담도 주선해 주었죠. 시장님,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와 소송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 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재정 담당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역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보죠. 성공적이라면 다른 역으로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침내 첫 승인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뉴욕은 너무 복잡해요. 한국과는 달라요. 이런 의견에 저는 대구 지하철 참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도 비극 후에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도 이어졌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SAFESUBWA와 ENY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시민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죠.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지하철 안전혁신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타임스퀘어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했죠.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이곳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것입니다. 더는 누구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겠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타임스퀘어역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밤낮으로 작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3주 후면 완공됩니다. 현장 책임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클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반짝이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위해 한쪽 승강장에 먼저 설치를 마친 상태였죠. 클로이의 눈에서 오랜만에 반짝임을 발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 한국의 지하철을 따라가다.
기사는 타임스퀘어역의 변화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죠. 특히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되었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공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래된 역사 구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개통식 날이 밝았습니다. 타임스퀘어역에는 수많은 시민과 취재진이 모였죠. 시장이 직접 테이프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지하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모습에 시민들이 박수를 쳤죠. 한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겠네요. 변화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역들에서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죠. 시의회는 추가 예산을 승인했고 5년 내 주요 역사 모두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한국처럼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죠. 수상한 행동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MTA 관계자의 설명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건 시민들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며 벽에 붙어 서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지하철 타는 게 무섭지 않아요. 클로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트라우마로 고생하던 딸이 마침내 일상을 되찾은 거죠. 상담 치료도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던 날,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타고 센트럴파크로 소풍을 갔습니다. 변화는 뉴욕을 넘어 다른 도시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DC의 관계자들이 타임스퀘어역을 방문했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부장을 만나 뉴욕의 변화를 전했죠. 우리가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었네요. 김 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며 발전해 나가요. 오늘도 타임스퀘어역 스크린도어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 등 뒤로 다가와도 놀라지 않죠.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희망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이 어느 때보다 밝게 들립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마침내 시민의 발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발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